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전투력이 넘치는 여전사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을 뛰쳐나온 이현주가 한때 보수의 여전사다 이렇게 설치됐죠. 그러더니 이재명의 손짓 한 번에 다시 이재명의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런 철새 얼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여전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얘기입니다. 이틀 동안 방통위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노영방송 MBC를 정리할 책임자다, 이런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정동영 의원 기준으로는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하면 거부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자기 혼자만의 기준이고, 어쨌거나 방탄철모를 쓰고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선을 넘나들면서 종군 기자 생활을 했으니 보통 강단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 강단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가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렸는데, 민주당 의원들 너무 많이 당해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결국 청문회를 하루 연장시켰습니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이런 직을 비롯한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임명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쌀 연달아 개최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그만큼 목을 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동안 민주당의 무차별 공세가 이어졌는데, 이진숙 후보자 눈도 깜빡하지 않고 모든 공격을 받아냈고 중간중간 반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어 보이는 업무용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 1만원도 없다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YTN 기자 출신 민주당 노정면 의원은 고함을 치기까지 했으나 이 후보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진숙 후보자의 완성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한 이틀 동안의 청문회였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둘째 날인 25일 청문회에서 MBC 기자 선배인 정동영 의원으로부터 언론의 파괴자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서 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듣고는 무려 22초 동안이나 정 의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 괴벨스라는 용어를 나에게 사용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제 저는 괴벨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 볼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은영 정말 의원님 유감스럽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느닷없이 나이 시비도 벌어졌습니다. 남자들이 싸우다가 보면 보통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류의 나이 시비는 아니었지만 어쨌건 나이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야당이 2012년 MBC 언론노조 파업 당시 이진숙 후보자가 온라인 사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진숙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면서 인쇄물 2장을 들어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피켓 투쟁을 하는 것이냐면서 제지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진숙 후보자는 위원장님 본인이 불쾌하니까 사과하시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맞섰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의 나이를 물으면서 비꼬았습니다. 청문회에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자료를 활용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런 규정도 분명히 잘못된 규정이죠. 어쨌거나 이진숙 후보자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여당 의원석에서 절차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냐고 말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나이가 몇 살인데 가르쳐가면서 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진숙 후보자는 역시 밀리지 않고 개인정보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따박따박 맞받았습니다. 알려진 프로필상으로는 최 위원장이 1960년생, 이 후보자가 1961년생입니다. 위원장 권위를 내세운 최민희의 사과 요구에 이진숙 후보자가 사과하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억지 사과했습니다.
최민희와 이진숙은 사실은 첫날부터 충돌했습니다. 첫날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가 최민희 위원장에게 서류를 건네고 인사를 하지 않고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를 불러 세워서 가까이 불러 귀속말을 했습니다. 그 귀속말이 그런데 기상천외한 내용이었습니다. 최민희가 귀속말로 속삭였던 말은 나하고 싸우려 하지 마세요 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공개석상에서 드러내놓고 욕을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불러서 귀속말로 야이 XX야 하는 식으로 욕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 정치인은 귀속말로 입에 담지 못한 쌍욕을 듣고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귀속말이었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결국 자기만 바보가 되는 셈이죠. 하기야 최근에도 막말로 유명하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방송 패널로 출연해서 방송에서 입씨름을 하다가 방송이 끝난 후 귀속말로 엄청나게 험한 쌍욕을 하더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중계되는 인사청문회장에서 귀속말로 그런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짓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전투력이 오히려 전투력이 왕성해지는 사람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진숙 후보자는 전투력이 왕성해지는 그런 축에 드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틀 동안 청문회 내내 최민희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던 것을 보면 귀속말에 위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진숙 후보자가 들어올렸던 자료사진은 2012년 MBC 노조 파업 당시 MBC 인트라넷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해킹당한 MBC 인트라넷에는 당시 오늘의 식단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식단 내용에는 콩밥, 쥐튀김, 조인트, 제철 음식을 조각조각 씹어봅시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쥐튀김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말이죠. 그리고 조인트는 당시 MBC 사장이었던 김재철 전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이른바 조인트를 까이고 MBC 노조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이런 주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철 음식은 김재철 전 사장을 조롱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말이고 콩밥은 아마 교도소를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망신주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면서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정하였으나 계속 지도 유망됨, 준법성이 없고 태만함 이라고 적혀 있다면서 선생님께서 그때 제대로 보셨다 이렇게 보는 눈이 있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 탈락감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적인 망신이다. 더 그렇게 버티지 말고 사퇴하시라고 이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진숙 후보자를 향해서 극우 성향이 보인다고 비판하자 이진숙 후보자는 극우라는 규정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하고 나에 대한 인식모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면 극우가 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처럼 취급받는 부분은 아주 불공정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발언이었죠.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는데 사과를 하면서도 극우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사과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하는 것을 끈끈에 대해서 답변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12.12 사태는 반란입니까? 반란 행위입니까? 이런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동조하는 극우 주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인의 글을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을 뿐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른바 좋아요 연재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반항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 얘기죠. 그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나도 수십 번 들었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솔직히 구분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치 않으면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 비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보도다라면서
없는 뉴스를 생산해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변 추궁에는 이재명을 끌어들여서 최민희가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 답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몇 차례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이진숙 후보자는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이 발칵하기도 했습니다. 이혜민 의원은 특히 챗 GPT가 작성한 세월호 오보 사과문을 청문회장 화면에 띄우고는 이진숙 후보자에게 낭독할 것을 요구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위 의원이 지적했지만 정말로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독재시대의 자백 강요나 다름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위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사과문 낭독을 거부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 이 후보자를 세월호 참사의 비극마저 외면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한 치졸한 기획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진숙 후보자를 집중 공격한 민주당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청문회를 하루 연장시키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국민의힘의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는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누구 마음대로 청문회를 연장하려 하느냐 이렇게 맞섰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끝내 26일 하루 더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강성인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박문진 이사진을 완전히 개편할 것이고 또 교체된 박문진 이사진에 의해서 자기들의 애완견이 되어 있는 MBC가 정상화되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청문회장 바깥에서도 이진숙 후보자를 둘러싼 좌파들의 공격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노조 등은 청문회장 입구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앞을 가로막고는 아직도 살아있네 라고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네, 너 죽어볼래? 이런 말을 하는 무리 속에는 민주당 측 정인 참고인까지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문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즉각 진상조사를 하고 국회 내에 있는 CCTV를 통해 그 가담자가 누군지 밝혀내서 국회 내에서의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쨌거나 26일 청문회 마지막 날이 끝나면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를 맡게 되면 박문진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을 발휘할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MBC에 대한 정비 작업도 착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